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목포 MBC,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도심을 달리던 차량 화재에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진화 작업에 나선 긴박한 상황과 함께 폭염과 폭우를 이겨낸 올해 첫 벼수학 현장을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목포의 한 도로에 SUV가 멈춰섭니다. 차량 앞쪽에서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운전자는 급하게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운전자가 병원에서 소화기를 들고 나와 진화에 나서고 병원 직원들도 손을 보태지만 불길은 어느새 엔진룸 덮개 밖까지 활활 타오릅니다. 환자분들이 계신 자리고 폭파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빨리 진화를 해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뛰쳐들어가서 소화기를 가지고 나오게 된 겁니다. 운전자가 이 소화기를 활용해 진화에 나섰는데도 불길이 사그라들지 않자 병원 직원들은 건물 안 소화전까지 총동원했습니다. 병원 안에서는 소방안전 관리자가 소화전에서 30m 길이의 호스를 꺼내 앞장서고 다른 직원들도 화재 지점까지 호스가 닿을 수 있도록 분주히 힘을 보탭니다. 이윽고 밸브를 열어 물이 뿜어져 나오면서 불길은 잦아들고 2분 뒤 소방차가 도착해 신고 접수 8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이 불로 엔진룸 등 차량 일부가 타면서 소방서 추산 330만 원 재산 피해가 났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평소 화재 진화를 위한 정기적인 훈련과 교육을 이어온 덕분에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저희 직원들이 그 사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위례 환자 또 그 줄에 넘어질 수 있어서 그런 안전사항이랑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얘기를 하고 바로 와서 교육받은 대로 그 화재 진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룸 속 배터리에서 합선 등 정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입니다. 청명한 하늘 아래 황금빛으로 물든 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콤바인 2대가 드넓은 논을 지나며 부지런히 벼를 쓸어 담습니다. 폭염과 폭우를 이겨내고 알알이 잘 여문 벼가 농민은 그저 고맙습니다. 폭염이 오기는 왔는데 우리 해창만 지구에는 조류지 물이 많기 때문에 논 주인이 열심히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것은 아무 피해가 없습니다. 고흥에서 첫 수확한 벼는 4월에 모내기한 조생종 조명벼입니다. 태풍의 영향도 받지 않는 데다 조기 출하가 가능해 추석 전 햅쌀 수요를 겨냥한 시장 대응에도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는 일조량이 많고 강수량도 풍부해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수확량이 늘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아주 좋습니다. 병해충도 없고 있죠. 농민들이 극복해 나가죠. 지자체는 고품질 쌀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대형 유통업체 등 판로 확보에 힘쓸 계획입니다. 또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한 방제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전남 벼 재배 면적은 13만 9천 헥타르로 오는 10월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수확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여수의 대표 먹거리인 게장 백반으로 유명한 한 식당입니다. 2인 1조 점검반이 냉장고와 후드 등 주방 곳곳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엄청 깔끔하게 해두셨는데 여기 막 사이사이에 낄 수가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잘 관리해 주세요. 여수시는 관내 음식점 5,100여 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방에선 위생모와 마스크 쓰기, 연 1회 건강진단 등의 위생 수칙부터 혼밥 손님 차별 금지 등의 친절 교육도 이뤄집니다.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혼밥을 주로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도 써서 그렇게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혼밥 손님 홀대부터 걸레라고 적힌 객실 수건까지 불친절과 비위생 논란에 여수 관광은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근 업소까지 손님이 줄어드는 등 피해는 확산하고 있습니다. 식당 일, 호텔 일, 막 그런 거 연달아 터지니까 본의 아니게 우리 다른 업체들 다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업주들도 다 경각심을 가지고. 식당 숙박업소 업주들이 자정 결의 대회까지 열었지만 다음 날은 반찬 재사용이 적발됐습니다. 최근 남은 반찬을 재사용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식당입니다. 입구에는 이렇게 휴무 안내판과 여수시의 게시문이 붙어 있습니다.
전수조사로 불량 업소를 적발하곤 있지만 궁극적으론 업소들의 자발적인 개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위생 상태나 또 불친절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2차 점검을 통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수시는 또 관광객들의 만족을 떨어뜨리는 휴가철 널뛰는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도 요금표를 사전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 처벌하는 등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베트남 축구팀의 공격수 DNC. 3년 전 E7 비자를 통해 아내와 아이를 한국에 데려왔습니다. DNC와 아내 레디앱 씨는 한국에 오래 머물고 싶지만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도 그중 하나입니다. Những cái khó khăn do ngôn ngữ là thứ nhất là mình giao tiếp với mọi người thì nó hạn chế. Dạ vâng. Với lại nhiều khi con học hành mình cũng khó hạn chế trong việc học hành của con á.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전체 60%가 넘는 대불산업단지 인근 한 초등학교입니다. 이주 배경 학생들을 위해 한국어 학급을 운영하고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학급은 정규 수업 시간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단체와 개인별 수업을 진행합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아직 안 익혀졌다 보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고 이제 잘 익혀져가지고 엄마랑 동생들이랑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현재 전남 821개 학교 가운데 이 같은 방식의 수업을 진행 중인 학교는 모두 9곳, 전체의 1%에 그치고 있습니다. 신청 인원이 많지 않고 수업 시수를 맞추기 어려운 한계 때문입니다. 또한 다양한 언어를 지원할 교사 확보도 쉽지 않습니다. 4학기 수업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학급에서 이제 학습하는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그 기간은 아직 저는 모자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래 중심의 이중언어 동아리는 좀 더 활성화돼 있지만 이마저도 방학이나 방과 후 등에 운영돼 학습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농어업 등 1차 산업 현장이 몰려있는 농어촌 지역의 사정은 더욱 열악합니다. 부모마저 언어 소통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가족 단위의 장기 체류를 꿈꿔도 자녀들의 교육 문제 앞에서 번번이 좌절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지금 중도 입국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변화를 좀 담을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 국가별 이중언어 강사를 수급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계시는 이주 배경 강사분들이 또 대부분 생업을 종사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초기 적응을 위한 언어 집중반 운영 등 자녀와 부모를 위한 획기적인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좋은 성적을 내는 축구팀은 골키퍼부터 공격수까지 유기적인 연결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가정의 교육 문제도 공동체 전체의 촘촘한 정책과 네트워크가 있어야 풀어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부패한 우럭들이 흰 뼈를 드러낸 채 양식장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몸통의 살들은 떨어져 나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지난주 나흘 연속 28도 이상의 고수온을 기록했던 흑산도. 뜨거워진 바닷물에 양식 우럭들이 줄줄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부패한 개체들로 양식장이 오염되다 보니 그나마 살아남은 우럭들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서 까랑지면서 오염이 되다 보니까는 가면 갈수록 폐사율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돼.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보지 못하는 폐사량이 지금도 물속에 많이 있어. 폐사한 지 이틀이 된 조피 볼락입니다. 바닷물이 따뜻하다 보니 부패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50여 개 어가 어민들의 주요 일과는 떠오른 우럭 사체들을 건져내는 일입니다. 가판마다 쌓인 사료용 포대자루 속에는 썩어버린 우럭과 파리가 들끓습니다. 한 양식 어가에서 생긴 우럭 사체들만 모두 20여 톤. 처리할 곳도 없다 보니 사료 자루에 담아 육상 냉동 창고로 옮겨둔 상태입니다. 나오는 액체들 때문에 냉동실 바닥은 이제 못 쓰게 돼버리고 사료들까지도 냄새가 다 배겨버리니까 지금 냉동실 관리 자체도 안 되고. 전남에서는 올여름 현재까지 우럭과 넙치, 전복 등 어패류 1,900여만 마리가 고수온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상 기후에 따른 기록적 폭염에
백길로 100km 떨어진 먼 바다까지 바닷물이 끓어오르자 어민들은 목이 메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여기에 그냥 모든 것을 다 가족들이 다 여기에 매진해서 올인을 한 것인데 그 착잡한 마음이 말할 수가 없죠. 지금까지 신안군청에 공식 신고된 고수원 우럭 피해는 8곳 어가에서 2만 1,000마리. 하지만 어민들은 흑산도에서 양식하는 전체 1,070만 마리 가운데 전체의 10% 100만 마리 이상이 사실상 폐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수원 피해가 집중되는 8월 말을 앞두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어둑어둑해진 해양공원에서 펼쳐지는 힙합 공연. 3355 모인 관객들은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며 흥을 돋굽니다. 낭만포차 옆에서는 신나는 음악에 맞춰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눈길을 사로잡는 공연에 박수와 함성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볼 수 있는 공연도 하고 너무너무 바다 공기도 좋고 아이도 너무 즐거워서 박수를 너무 많이 쳤어요. 운치 있는 야경과 밤바다를 배경으로 10년째 진행되고 있는 낭만 버스킹. 노래와 연주, 마술과 댄스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이며 여수의 주요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았고 누적 관람객은 270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바로 공연 보는 게 되게 좋고 제가 살고 있는 남해에서도 이런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지금까지 참가한 문화예술인은 3,700여 팀에 6천여 명. 참여를 원하는 공연자들이 늘면서 지난해부터는 공개 오디션 방식을 도입했고 올해 전국에서 110여 팀이 지원할 만큼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관광객분들께서 열린 마음으로 오시기 때문에 공연하면서 소통하는데 오히려 제가 더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고 가는 게 있거든요. 제가 여수에서 버스킹 한다고 하면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는 제 동료 뮤지션들이랑 또 같이 지원을 해서 침체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낭만 버스킹은 내년엔 도서 지역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여수 세계섬 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또 섬 지역에도 직접 가서 버스커들이 활동을 해서 섬 주민들도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낭만 버스킹 10주년을 기념해 오는 15일 해양공원 일원에서는 전국 30개 팀이 참여하는 버스킹 페스티벌이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